(8월 16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일간의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터로 나왔는데 여러가지 참 적응이 잘 안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랜 휴가를 마치고 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휴가는 고사하고 쉬는 날도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8.15 축사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 축사 내용 중에 이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랑스러운 현 주소를 외면하고 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 특히 해일조선, 삼포세대, 개한민국과 같은 부정적인 신조어가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걸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내의 갈등이 점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룬 성과도 많은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비하하는 사회 풍조 등에 대해 걱정하는 그 메시지를 담은 거라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분 문화가 만연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배려와 포용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키워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지나친 자기 비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특히 젊은 층 20대, 30대, 40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갈 수 없고요. 특히 이 부분은 보수 진영의 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해일조선이나 개한민국, 흑수저, 금수저로 그리고 3포세대, M포세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상황이 오는 데 있어서 과연 과거 야당이 10년을 집권할 때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에서 모든 일은 원만하게 흘러갔는가? 그들은 잘못이 없는가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특정 정치 세력에게 비하할 또 책임을 전가할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 집권 세력이 박근혜 정부다 보니까 이 정부에 그런 것들을 전가하는 행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인터넷 댓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이런 분노들이 넘쳐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 자신의 당 의총에 참석해서 이 박 대통령이 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 한 말씀 한다면서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 조직에서 지위를 이용하여 100억을 챙겨 구속되고 대통령 바로 밑에 검찰 출신 수석 비서관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은 대통령은 사과도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일자리 절벽 앞에서 결혼도 포기한 청년들은 각종 비리와 탈법, 낙하산 파티, 분식 회계와 성과급 파티는 물론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인식에 다시 한번 절망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기 앞서 권력 주변
기득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불이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을 안기면서 파티를 벌인 당사자들에게 어떤 책임 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지부터 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지금 전기세 누진제 문제와 관련된 한전을 언급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또 김 의장은 국민은 국민들이 아파하는 현실과 같이 아파하는 대통령을 바란다 이래 이야기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부끄러운 현실은 있는 그대로 보고 고치는 대통령을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비하가 마치 이 행복에 넘쳐서 과거에 요강에 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식의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과분한 요구를 한다거나 한마디로 이 자신의 분에 넘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현실이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 자, 오늘 보면 GDP는 세계 11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인당 GNI, 1인당 개인 소득은, 개인 국민 소득은 이 48위로 6계단인가 떨어졌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도록 2만 불대에 진입한 지 10년이 넘도록 2만 7천 불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잘 살기는 이제 틀려버린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신 박 대통령께 자기 부정, 자기 비화, 비관, 불신, 정오, 때법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부패 척결과 기득권 계획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기득권들의 도덕성 상실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절망을 주고 있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패 구조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보다는 비정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게이트 스캔들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부분은 참을 수 있지만은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대다수의, 한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 통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 법이라든지 한마디로 경쟁,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룰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자, 한 사회가 구성되는데 그 구성원들이 공정한 수준의 소득을 누린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사회겠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 사는데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의 수치가 반영이 되어서 다수의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잘 사는 듯이 포장이 된다면 그것 또한 이 내면은 골마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 수치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GDP나 GNI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그걸 한꺼풀 이렇게 열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과연 그것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소수의 이 극상류층들이 다수의 중산층 서민층들을 밟고 있는 사회라면, 그리고 그 격차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수치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걸 겁니다. 자, 최근에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사회 기득권 대부분이 현 정부나 여야 정치권까지 다 나서서 그 시행령을 개정하자, 법을 다시 개정하자라고 나오는 부분.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에게는 수조 원을 받아들이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가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국민의 절반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맞는가 하는 부분, 전기료 누진제 문제에서 나오듯이 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전기료를 받아서 한마디로 기업의 전기료를 보충해주는 이 불합리한 제도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부분을 전력 대난이나 부자 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으면서 한전은 성과급 파티를 하고, 한전이 언제 영업을 합니까? 성과급을 주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내면 전기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 문제. 자, 직장에서 쫓겨난, 직장을 그만둔 한마디로 사람들은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는데 돈이 소득이 형편없이 줄어드는데 의료보험료는 몇 배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자, 셀러리맨이나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투명하게 이렇게 다 징수가 되고 있음에도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등 자산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걸맞는 이 자산부유층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저금리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한마디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을 사서 월세를 받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기 위해서 저축할 돈도 거의 없는 젊은 사람들이나 어려운 계층들이 월세 임대자로 전락을 해서 부유층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갖다 바치는 쪽으로 장려되고 있는 이런 국가 부동산 정책 시스템이 옳은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도 저한테 묻는다면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능력에 따라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저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불평등은 타고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공정 사회는 사람의 희망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전한 공정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올림픽에서 무슨 한 1000m나 이런 거 1500m 뛸 때 보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출발하고, 그거야 오래 뛰다 보면 트랙을 안쪽으로 돌거나 밖으로 돌거나 하는 부분에 차이를 감안한 부분이겠죠. 하지만은 어차피 이런 운명에 관계되는 불공정함은, 불평등은 수긍한다고 하면 출발선상에서 서로 앞에서 뛰고 뒤에서 뛰고 이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달리는 동안에는 똑같이 운동화를 신고 뛰게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다 맨발로 뛰게 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갖다가 묶어서 뛰게 하고, 한 사람은 완전히 풀어놓고 뛰게 한다든지, 한 사람은 기어가라든지, 한 사람은 포복을 하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완전 불공정 사회겠죠. 완전 불공정 사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내면에 담고 있는 위험사회입니다. 우리가 위험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고가 나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그 사회의 시스템이 뒤집어질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선동가가 나타난다, 사회주의가 나타난다 하면 금방 대중들이 글로 쏠려갈 수 있는 사회가 위험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불공정에 절망한 한국 청년들이 지금 위험사회의 직전에 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대학에 들어갈 때 공정하게 들어가진다고 봅니까? 지금 대학 입시 개혁을 왜 안 합니까? 박 대통령은 어제 교육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끼를 길러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무리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하면 뭘 합니까?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해서 무슨 한두 학기 쉬면서 하고 싶은 걸 한다든지, 이 생활, 학생부입니까? 학생 기록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작성하고 자기의 능력을 살리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교육은 입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 입시의 제도가 공정하지 못한 굉장히 불투명한 불확실성으로 뒤덮여지고 정보와 돈이 판을 치는 한마디로 그런 돗대기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면 그 교육개혁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은요, 단순, 간경, 투명, 공정한 입시제도입니다. 저는 한국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이 바늘만큼의 구멍만 있어도 그것이 낙타가 들어갈 만큼 크게 외외로 만들어버리는 불공정 사회에서는 학력고사가 가장 공정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의 최대의 교육개혁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쉽게 들어가서 졸업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을 두는 부분, 내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주요 명문 대학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부분, 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학 입시를 한번 보십시오. 특수고등학교, 특목고, 그리고 서울 강남 8학군 이런 데 있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확연하게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수 서민층, 농어촌 자녀들을 불러리로 세워본들, 그것이 공정한 대학 입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학 입시만 그렇습니까? 자, 입시는 사교육으로 판을 친다고 합시다. 병력 문제. 자, 솔직히 병력에서 공정하게 다들 병력을 치르고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 문제 한번 보십시오. 백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의 자식들은 뒷구멍으로 취업을 이리저리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라고요? 저한테 와도 그런 사례를 몇 개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자녀나 장차관 자녀나 유명 법조인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취업했는지 통계를 누가 좀 한번 내어보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내겠지만요. 자, 학위. 학위 부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는 석박사 학위가 만들어지는 나라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대에서 이제 학사 학위를 갖고로도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부의 축적 과정이 공정합니까?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담배값까지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술값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소비하는 각종 비용들도 공정하게 소비되지 않습니다. 독과점 품목이 곳곳에 넘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 서민들 스스로도 뭐가 잘못됐는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포기했는지 개념도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하지 마라, 비관을 하지 마라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저보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황 소장은 맨날 어두운 이야기들만 이야기하느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느냐? 저도 좋은 이야기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좋은 이야기를 전할 바에야 뉴스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죠. 세상 곳곳에서 미담을 소개하고 이 사회는 살만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 포장을 하고 그걸 이렇게 전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거기 35면인가 보니까 하단에 큰 광고를 해가지고 어떤 유명 목사가 영국에 가서 뭐 여왕이 주는 봉사상을 받았다고 사진을 크게 전시를 하고 한 몇천만 원짜리 광고를 했던데요.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 광고를 하는 것도 있구나. 성경에는 오른팔에 하는 이야기를 왼팔에 알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미담을 소개할 그런 부분들이 제 방송의 목적도 아닙니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하는 그것도 좀 사이코패스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통령께서 자기 부정, 자기 비하,
비관, 불신, 정오, 때법 등을 극복하자고 말씀을 하시면 나는 부패 척결과 기득권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고 아직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믿음이 많이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일, 조선,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들을 없애버리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가 안 전해져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어떻게 한꺼번에 잘 되겠느냐. 우리도 애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지금 잘 전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